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저의 EPL 감독 도전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Let's get it. 네, 사실 저는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코칭 스태프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었습니다.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영국 4부 리그 이상의 테크니컬 코치, 즉 분석관이나 피지컬 코치가 아닌 선수 선발, 전술에 관여하는 코치나 감독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영국 가서 지도자 자격증도 따보고 2부 리그 팀에서 영국 성인 선수들을 코칭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라는 걸. 하지만 먼 미래에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감독님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소소한 경험을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잠깐 엘리트 축구부를 했는데 금방 그만두고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1 땐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인생이 이게 한 번뿐인데 재밌게 살다 가야겠다. 나중에 축구 공부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3 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에 갔다가 한 학기 다니고 반수해서 너무나 운 좋게 서울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서울대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축구부 때문입니다. 이 축구부가 정말 특이한 게 저처럼 수능 봐서 정시로 들어간 친구들이 엘리트 선수들이 나가는 유리그라는 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개꿀이죠? 그래서 황의조, 윤빛가람, 김민우, 장현수 이런 선수들과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뛰어보게 됩니다. 이때 이 선수로서의 얄팍한 경험이 나중에 코칭 공부를 할 때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됐었죠. 물론 지금 축구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김희호 코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영국에서 라이언 긱스, 솔샤르, 게리 네빌 이런 선수들하고 UEFA 지도자 과정을 같이 이수를 하시고 석사 딱 마치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축구부를 코칭하게 되신 거죠.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죠. 그전에는 그냥 축구를 이렇게만 봤다면 이런 식으로 축구를 보게 됐달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축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대학교 도서관, 대형 서점에 있는 축구 관련 책들은 거의 읽었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ROTC로 군대를 갔습니다. 충성, 리더십도 키우고 유학 자금도 모으고 개꿀. 그리고 전역 후엔 본격적으로 영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지도자 과정도 미리 알아보고 플랜 B로 러프버러 대학교 운동생리학 석사 과정에 지원을 해서 운 좋게 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석사 입학을 1년 쓱 미루고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런던 도착하자마자 FA 코칭 라이센스 레벨 1, 레벨 2를 빠르게 마치고 저만의 축구 코칭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80여 개 팀에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맨유, 첼시, 리버풀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부터 10부 리그까지. 그러면 99%는 씹히고요. 그나마 가끔 답이 오면 거절하는 메일인데 기분이 좋습니다. 아스날이 매너가 있더라고. 한 번은 한 10부 리그 팀의 16세 팀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코칭 세션을 한번 진행을 했어요. 테스트 본 거죠. 끝나고 나서 거기 흑인 코치님이었는데, 야 리얼킴 너 잘한다, 내가 연락할게, 기다려, 이랬는데 연락이 없네. 그러다 제가 몸담았던 런던 서부의 9부 리그 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저를 코칭 스텝 카톡방에 초대하더니 리얼킴 다음 주에 훈련이 있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 처음이니까 그냥 구경만 할래? 아니면 세션 하나 진행해볼래? 이래가지고 제가 겁나 카리스마 있게 I would do it 그랬더니 그래 준비해와 이러고 집에서 혼자 뭐하지? 뭐 준비하지? 어떻게 그리고 집에서 세션 짜고 혼자 허공에다가 막 계속 연습한 다음에 훈련날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그때 제가 론도를 시켰어요. 요 볼 돌리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못해가지고 찝어줄 포인트가 너무 많더라고. 안 그래도 바쁜데 인원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개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 이러고 집에 갔는데 카톡방에서 리얼킴 다음 주에 원정 경기 있으니까 요 주소로 오면 돼 딱 연락을 주더라고요. 합격! 그 원정 경기 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근을 했습니다. 갔는데 경기장이 너무 좋은 거야. 무슨 9부 리그 팀인데 천연잔디, 관중석, 펍, 드레싱룸, 심판 대기실 다 있어요. 와 이러면서 구경하다가 저희 팀 드레싱룸에 들어갔는데 선수들이 유니폼 싹 입고 다 앉아있더라고요. 다 영국인들이죠. 한 60%가 백인, 40%가 흑인. 제가 막 뻘쭘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팀 수석 코치인 테리 아저씨가 저기 리얼킴이고 우리 팀의 새로운 코치야. 이랬는데 선수들이 제가? 야, 쟤 누구야? 뭐하는 애야? 지들끼리 약간 수근수근 대길래 제가 딱 이렇게 쫄았습니다. 엄청 쫄았어요 솔직히. 자 그래도 코치라고 왔는데 그날 제가 워밍업도 시켜주고 막 선수들 경기 출전할 때 막 컴온
그리고 전반에 벤치에 앉아서 게임을 보는데 코너킥 수비를 약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 저거 희호 형님이 저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하프타임 때 요거 한마디 시키는 거 아니야? When we defended corner in the first half, you guys were standing like this. were standing 가만히 있어. 과거 진행형을 써도 되나? 이렇게 영작을 다 마치고 하프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드레싱룸에서 감독님 얘기하고 테리 아저씨 얘기하고 테리 아저씨가 그 다음에 나한테 릴킴 할 말 있어? 해봐.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촤악 했죠. 근데 그때 영국인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든지 얼마나 그 친구들 신기했겠어요. 조그만 아시아애가 와가지고 코치라고. 그래도 저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선수가 We got it. 오케이 그렇게 할게 이러길래 얼마나 그 친구가 고맙던지. 영작을 해놓은 문장이 거의 다 떨어져 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엔 평일에 2번 훈련하고 주말에 경기하고 요런 식이었죠. 저는 훈련 가기 전에 집에서 혼자 세션 짜고 훈련장 가서 해보고 다시 집에 와서 잘 된 거 안 된 거 복귀해보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또 가끔 선수들이 리얼킴 that was a good session today 이러면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지하철에서 또 시합날에는 워밍업을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됐고 또 경기 전 하프타임 때마다 팀톡을 하게 됐죠. 뭐 전술적인 얘기도 하고 상대팀을 분석한 정보도 알려주고 아유 근데 팀톡이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영국인이랑 1대1로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영국인이 여러 명 있으면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하고도 친해지고 팀이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 우울하고 점점 뭔가 그 팀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느낌이었죠. 물론 팀의 일원이었지만 다 같이 샤워할 때는 저 혼자 이제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조용히 빨리 씻고 나왔습니다. 나 무시할까봐. 아무튼 그때 에피소드 풀면은 하루도 모자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 대단한 커리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영국 축구 코칭의 현장에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신기한 일이었죠. 또 구부리그라고는 해도 선수들이 잘합니다. 거기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우리나라 대학 무대에서도 통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선수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얼굴에 바세린을 이렇게 바릅니다. 이런데 경기장 나가서 헤딩 갖다 박으려고. 여기 눈두덩이가 헤딩 경합하고 이러면 잘 찢어지잖아요. 그런 열정은 또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미뤄뒀던 석사 과정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러프버러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죠. 거기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코칭을 계속 병행할 생각이었어요. 여전히 여기저기 메일도 보내고 또 한 번은 4부 리그 팀에 제 포트폴리오를 인쇄해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물론 연락은 없었지만 그리고 뭐 따로 알게 된 영국인 코치, 영국 축구협회 튜터 여기저기 열심히 쑤시고 다녔습니다. 자,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고 또 열심히 준비했던 영국 축구 코치 도전 그걸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인종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영국에서 실제로 인종차별을 좀 당해봤습니다. 계란도 맞고 맥도날드 감자튀김도 맞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영국 축구계 내부에서 인종차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많이 보고 들었었죠. 얼마 전에 안정환 해설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럽인들은 축구 감독을 마치 군대의 지휘관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지휘관을 아시아인한테 맡긴다? 그거는 유럽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물론 제 코칭 실력이나 영어 실력 너무 부족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구나 요거를 깨닫고 나서 좀 사기가 많이 꺾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시아 선수들의 수준 또 아시아 전체의 축구 수준이 높아지면 또 모르죠. 언젠간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나올지도.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내가 영국 가서 코치 감독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시면 일단 가능한 한 최고로 높은 레벨에서 선수 경험, 코칭 경험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뭐 축구 지식 이론 그런 거 당연하고 무엇보다도 영어 오지게 잘하셔야 됩니다. 봉준호 감독님 통역사분 마냥 저도 사실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영국에 갔습니다. IELTS라는 시험이 있어요. 7.5점 뽀록으로 나오긴 했는데 7.5점 그래도 저 치고는 굉장히 잘 본 거였고 또 영국 땅을 밟기 전까지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있던 팀에서 경기가 끝나면 펍에서 맥주를 이렇게 한잔합니다. 근데 이제 술도 조금 취하고 이러면은 정말 빵 퍼센트 알아듣습니다. 얘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술에 존나 취해가지고 욕이랑 막 섞었으면서 대충 막 흘게 말하고 빨리빨리 얘기하면 걔네가 알아들 수 있겠어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들리셔야 돼요, 영어로. 통역이요? 그 친구들은 영어 못하면 굉장히 무시합니다. 자, 정말 먼 훗날이라도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감독님이 나온다. 간지 중에 개간지. 저는 정말 평생 그분을 응원하고 또 존경할 겁니다.
도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 EPL 감독 도전기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만한 경험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집에만 처박혀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가끔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 제가 신기합니다. 어떻게 겁도 없이 영국에 혼자 가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 분명한 건 저를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영국 선수들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한마디를 뗐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들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얼마 전에 윌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은 최고의 것을 항상 두려움 뒤에 숨겨놓는다고.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두려움 뒤에 최고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고 싶은 걸 해보신다면 최고의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